전 세계 직장에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회사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커졌다. 이른바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숙취다. 2025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 특별판으로 올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거 좀 흥미로운 건데 동물들이요. 예. 자신만의 은행 계좌를 갖게 된다? 종을 넘나드는 종간 화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루이비통은 어려워지는데 왜 에르메스는 계속 장사가 잘 될까? 그걸 분석해봤더니 초부유층에 집중하는 초럭셔리 브랜드는 경기가 어려워져도 옷 살 거 사고 가방 살 거 사는 사람들이 고객이라서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한 반면에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안 어울리는 소식인데 저도 근데 요즘 이게 걱정이 되긴 했어요. 네.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세계 경제에 손실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직장에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회사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신 건강 문제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번아웃 같은 그런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신 건강 문제로 매년 약 120억 건의 근무일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입는 손실 규모는 매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4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이 전 세계 노동 인구가 한 33억 명 정도가 되니까 예. 대략 1인당 한 평균 4일 정도를 정신 건강 문제로 근무를 못 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른바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숙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HO 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여전히 그런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던 손실 금액은 결국 직원들이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얻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결근이나 조퇴 아니면은 이직률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입니다. 네. 특히 어떤 업종에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기업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이걸 보려면 이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딜로이트가 영국 전역의 직장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국만 가지고 보면 금융 및 보험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즉 고용주가 직원들의 정신 건강 악화로 발생하는 결근이나 조퇴나 이직 등으로 인해서 수입 대비 1인당 얼마의 비용이 손실을 입느냐로 줄을 쫙 세워보니까 예. 금융 및 보험 업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냐면 직원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예. 나머지 14개 업종들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네요. 아니 금융업종 종사자들이 특히 우울증과 같은 여러 정신건강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 맞아요. 있겠어요. 예.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방송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장 정신 건강 문제에 좀 취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네. 통계를 보면 금융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정신적 그런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예상을 해보자면 남의 돈을 잘 다뤄서 예. 또 내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나 또 오가는 금액의 단위도 굉장히 커서 압박감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들이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마인드 포 더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12,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 세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그리고 로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문제가 대부분의 다른 산업보다 더 흔하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직업군들이 고액 연봉이기는 한데 네. 초과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 그런 직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올해 초에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에서 네. 기업 인수 관련 업무를 위해서 일했던 그 직원이 한 달 동안
주당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다가 사망한 아이고. 그런 소식이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이때 이후에 월가에서는 일주일에 그러면 이제 8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도록 하자. 아이, 웃음이 나네요. 그렇게 이제 회사가 개입하는 네.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요즘에 그 월스트리트 젊은 그런 뱅커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각성제 과다 복용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업무 성과를 좀 확 높이고 또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그런 일이 만연하다는 거죠. 네. 그 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좀 옛날에 나온 거기도 한데 빌리언즈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좀 여기에 관련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해요. 예, 그 예. 드라마 주인공이 그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억만장자거든요. 예. 근데 이 자신의 그 헤지 펀드 회사 안에 정신과 의사를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예. 방을 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뭐 중요한 투자를 하기 전에 와서 좀 불안을 좀 잠재우고 용기를 얻고 가거나 네. 아니면 뭐 굉장히 큰 투자건에 실패를 하고 이제 패닉이 온 직원을 이제 방에 불러서 의사가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헤지 펀드나 일부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까지는 아니어도 네. 정신건강의학과 뭐 이런 의사는 아니어도 웰니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정신건강 지원 뭐 컨설턴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 국가대표팀이나 어떤 운동선수들에게 이제 붙어지는 이제 퍼포먼스 코치라고 예,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아니면 또 연계를 해서 직원들을 좀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멀쩡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돈을 버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장 기업 1,800여 곳에 직원 100만 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웰빙 등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직원 복지와 또 회사 성과 사이에 강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네. 뭐 미래 시장과 어떤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라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런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뭐 약물 복용이나 상담 치료가 필요 없는 예. 이제 좀 차세대 디지털 도구를 개발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테트리스 같은 게임 있죠. 예. 테트리스를 기반으로 하는 뭐 컴퓨터 퍼즐 게임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바타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테트리스를 하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만 봤는데 이걸 하면서 뭔가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 뭔가 특별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나 봐요. 네. 좀 정신이 좀 단순해져서 그런가? 하여튼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봐요. 네. 자, 다른 소식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그 세계 전망 발표하거든요. 네. 그 책으로도 발간하고요. 내년도 책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 담겼나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집권 2기로 벌어지는 뭐 국방, 경제, 무역, 뭐 이민까지 전 세계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지정학적인 재편성과 3차 핵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관세 폭탄인데 예.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에 맞서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에 나서면서 어떤 무역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환율 전쟁까지 벌어질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 밖에 AI가 본격적으로 뭐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어떤 전환점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전망도 실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을 보면 이제
뭐 우리도 느끼지만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또 고령화가 되면서 정치적 능력과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책으로 나온 걸 보면 제가 조금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그 책의 표지에 그림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그림이 매년 예, 다르거든요. 그게 또 메시지잖아요. 맞아요. 그 메시지인데 올해 그림에 이제 사진들 실린 거 예. 보면 조목조목 작게 많아가지고 예.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그림 중에 딱 가운데 있는 사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코노미스트지 하면 매년 예측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측 결과, 그 예측 결과 제일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슈퍼 예측 이렇게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그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대전망이라는 책이 이제 매년 전 세계에서 발간이 될 때 항상 그 책 마지막 페이지에 딱 한 3장 정도로 실려요. 3페이지 정도로. 근데 이게 다음 해에 있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슈퍼 예측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8가지 질문에 답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예.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이 뭔지 이 비율을 이렇게 쫙 보여줘가지고 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혹은 뭐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교수님은 이 전망 슈퍼 네. 예측 전망 누가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코노미스트 기자들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인터뷰를 해서 경제학자들이 할 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기 설문에 응한 사람들. 네. 저는 당연히 학자들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이게 굿 저지먼트라는 예측 기관이 하는 건데 네. 예전에 그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그 2명의 교수가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자원한 사람들을 모아서 4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나는 약 500개 이상의 지정학적 사건들을 전망하는 대규모 예측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자원한 사람들의 직업이 뭐 은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예. 아니면 사회복지사, 주부. 뭐 어떻게 보면 오. 예측에 대한 전문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년간 예측한 수백 개의 결과들이 정말 이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그 전문가들도 이겼고요. 예. 적중률이. 심지어는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 분석가들의 적중률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타고난 예측 능력 플러스 자신의 어떤 틀 안에 직업적인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열린 사고와 더 넓은 시야로 정보를 굉장히 흡수를 하고 또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교수가 굿 저지먼트라는 예측 서비스 기관을 설립을 해서 이런 팀 위주로 이렇게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네. 지금도 전 세계에 분포한 이 슈퍼 예측가들이 이제 자원을 받고 이제 심사를 해서 뽑는데 심리학자도 있고요, 컴퓨터 과학자도 있고요, 뭐 금융 컨설턴트 그리고 놀이공원 뭐 제작자, 그다음에 전 군사 분석가, 뭐 소설가 이런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뽑히면 또 별도의 훈련도 받고 뭐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예측 서비스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전 당연히 네. 뭐 세계적인 석학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도 들어갑시다. 자, 그럼 매년 나오는 슈퍼 예측 적중률 꽤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이게 적중률이 꽤 높아가지고 네. 올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2023년 전망이 100% 적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그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 못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8개 중에 한 반타작만 하는 반 정도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냈죠. 내년 예측은 그럼 어떨까 하고 좀 봤더니 이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내년 2월이 되면 벌써 이제 3년째가 되죠. 3년째 접어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최소 28일 동안 휴전을 발표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 그렇다가 34%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휴전 가능성은 좀 낮게 그렇게 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이었는데요. 그런 상승률 전망, GDP 전망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것도 꽤 적중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에서는 응답자의 43%가 네. 연간 1에서 2% 상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답했고 37%가 0에서 1% 상승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하자면 경제 성장률이 높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게 사실은 뭐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고성장이면 적어도 저물가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의 내년 물가가 1% 전후라고 전망을 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과 동의어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 뭐 이런 거는 뭐 전망된 거 없나요? 사실 그 앞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다른 경제학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네. 사실은 올해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크고 작은 재난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 하고 생각했던 AI에 대한 혁신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2025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 이런 전망이 특별판으로 올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예. 첫 번째가 태양 폭풍입니다. 태양 폭풍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분출. 그러니까 예. 좀 쉽게 얘기하면 수십억 톤의 에너지 입자가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다. 우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그 결과로 지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케이블과 변압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전력망이 끊기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1989년 태양 폭풍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예. 이로 인해서 캐나다 퀘벡 지역 전력망이 9시간 동안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규모 태양 폭풍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은 또 인류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커진 만큼 그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력망 손상, 뭐 식량 공급 중단, 내비게이션 같은 데 사용되는 그런 위성 이런 것들이 또 망가지면서 세계 항공과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생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만 최소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0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또 새로운 팬데믹의 발생 이런 좀 무서운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7월에 그 팬데믹을 촉발할 수 있는 우선 병원균 목록을 업데이트했거든요. 예. 그 수가 30개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목록에 추가된 병원체 중에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 바이러스의 예. 변이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이 바이러스가 다음 글로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후보라면서 얼마나 위험할지는 바이러스의 추가 변이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좀 흥미로운 건데 동물들이요. 예. 자신만의 은행 계좌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동물들이요? 네, 동물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식물 사이의 어떤 종을 넘나드는 종간 화폐 이런 개념인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계좌를 예. 르완다에 사는 네. 19마리의 고릴라 가족, 아. 중앙 아프리카에 사는 박쥐떼의 명의로 개설을 해요. 예. 그리고 인간들이 어떤 소액 결제를 통해서 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어떤 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또 관련 일자리, 인간들의 일자리도 만드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릴라 가족 앞으로 모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들을 좀 식별을 하고,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고릴라 다 식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를 통해서 그 행동도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 뭐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또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배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짧게 들어보죠. 명품 비즈니스 얘기네요. 네, 이게 루이비통은 어려워지는데 왜 에르메스는 계속 장사가 잘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비즈니스는 지난 20년간 줄곧 화랑이었어요. 네. 세계 명품 매출은 2000년 1000억 달러에서 2023년 4천억 달러로 성장해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600조 원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굳이 꼽자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 덕분. 그렇죠. 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백만장자가 거의 뭐 6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점. 예. 그리고 명품의 대중화. 이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예. 세계 최대 명품 대기업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의 패션 및 가죽 제품 매출이 급감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다른 뭐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규모 있는 럭셔리 기업 10곳의 시가총액을 봐도 10% 이상 줄어들었고 성장세도 꺾였습니다. 예. 전 세계 명품 판매의 15%를 올려주던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지갑을 닫았고 무엇보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자체가 사치품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죠. 네. 그런 게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 제2의 중국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에도 적당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가격 인상을 또 너무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등을 돌린 것도 있어요. 2019년 대비해서 전체 명품들이 평균 54% 인상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려면 다 같이 안 돼서 그 앞에 말씀드린 이런 논리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4%가 늘었고요. 이야. 그 스웨터 하나에 한 6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 옷을 파는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예. 여기는 또 올해 첫 9개월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12%가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게요. 이게 이유가 뭘까? 왜 네. 이 친구들만 장사가 잘 될까? 이걸 분석해 봤더니 초부유층에 집중하는 이 초럭셔리 브랜드는 경기가 어려워져도 옷 살 거 사고 가방 살 거 사는 사람들이 고객이라서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한 반면에 조금 더 넓은 대중을 타겟으로 넓혔던 브랜드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단가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경험하게 하는 전략을 짰던 브랜드들은 경기의 기복에 따라서 네. 소비자의 지출도 변동이 컸다는 겁니다. 예. 달리 말하면 매우 부유한 계층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통계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그 UBS 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백만장자가 현재 약 6천만 명에서 2027년이 되면 약 8,6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명품은 비싸야 더 잘 팔린다. 이게 또 확인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